내 몸이 보내는 건강경고 신호 7가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우리 몸은 때로는 작은 신호로 건강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이 드라마는 실제 경험자의 목소리로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와 그 의미를 전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 건강적 신호, 어떻게 알아채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화들이 건네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몸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 만성 피로와 무기력.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곤 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곤 했죠. 40년 넘게 해온 아침 루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나간 지 10분 만에 다리가 천근만근 느껴졌어요. 아, 어제 좀 무리했나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아침 산책의 거리는 짧아졌고 곧 현관문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내가 알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죠. 50대 때 틈틈이 등산도 다니고 60대 중반까지도 손자 손녀들과 놀이터에서 놀아줄 만큼 체력이 있었는데 70이 간 넘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푹 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피곤했고 오후가 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새 깜빡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방 안에 물건을 옮기는 것도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온몸에 납을 두른 듯한 무거움이 일상이 되었어요. 가장 좋아하던 정원 가꾸기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가 약해진 탓인가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였죠. 만성 피로와 무기력은 단순한 나이 들매의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도움을 청하는 방식이랍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니 몇 주 뒤부터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나이 탓이야라고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2주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은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몸이 건네는 첫 번째 신호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늘 먹던 양인데 어느 순간부터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운동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식사량을 줄인 것도 아닌데 석 달 만에 8kg이 빠졌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조금 통통한 체형으로 살아왔던 나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버님 요즘 젊어 보이세요. 라고 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젊어 보이기보다는 왠지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볼살이 빠지고 목에 주름이 더 깊어진 듯 했어요. 아내는 내가 밥을 많이 남긴다고 걱정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었더군요. 맛있던 음식들이 갑자기 싱겁게 느껴지고 입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된장찌개도 아내가 정성껏 만든 불고기도 더 이상 식욕을 돋우지 못했어요.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아내의 말에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이 빠지는 게 뭐가 나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되는 체중 감소와 함께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일에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지만 노년기에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는 두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병, 갑상선 질환, 소화기 문제, 심지어는 더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로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된장찌개 맛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살면서 우리는 종종 살을 빼고 싶다고 말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6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또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도 마찬가지로 심장이나 신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신호,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통증은 누구나 겪기 마련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는 것은 나이 들매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봄 제가 경험한 통증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어깨 아래쪽에서 시작됐어요. 가슴 쪽으로 번지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었죠. 또 담이 걸렸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해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분명해지고 때로는 왼팔 안쪽까지 저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통증 자체는 참을 만했지만 늘 거기 있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을까요? 아내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평생 대수롭지 않은 통증으로 병원 문턱을 넘은 적이 없는 내가 이번에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었더니 숨이 가빠지면서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분은 자신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 결국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통증도 많은데 어디 다 병원 가겠어요? 라는 제 말에 그분은 이렇게 조언하셨죠. 설명할 수 없는 통증, 특히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그게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의 손에 이끌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의사는 제때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심각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요. 생각해보면 제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더 숨이 차고 짐을 들 때 가슴이 답답했던 것. 모두 심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이었는데 저는 그저 늙어서 그렇지라고 넘겼던 거죠. 우리는 종종 통증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온몸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모든 통증이 같은 건 아닙니다. 새롭게 나타난 통증, 특정 패턴이 있는 통증, 특히 가슴, 복부, 머리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은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공원 벤치에 낯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 그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세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수면 패턴의 변화. 젊었을 때는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하면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새벽 알람이 울릴 때까지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활력이 넘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편안한 수면은 점점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밤 10시에 누워도 11시, 1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곤 했죠. 그러다 새벽 3시,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잠들기 위해 이리저리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지? 스스로 위안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보다 더 이상했던 건 낮 시간에 찾아오는 졸음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신문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낮잠을 자본 적 없던 제가 하루에 두세 번씩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운전할 때가 위험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순간적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교회 도로를 달리다 잠깐 졸았는지 중앙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그때의 그 공포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는 수면무호흡증이었습니다. 자는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낮에도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였어요. 의사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난 뒤 달라진 아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맑아지고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제대로 잠을 잤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는지를. 수면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네 번째 경고 신호예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거나 낮에 과도하게 졸린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심한 불면증이나 과도한 주간 졸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심지어 심장질환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매일 밤 수면 기계의 도움을 받아 숨을 쉬지만 그 덕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코골이로 더 이상 깨지 않는다며 기뻐하고 손자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 도중에 조는 일이 없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죠. 수면 패턴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은 활기찬 낮을 만들고 그 활기찬 낮은 다시 건강한 밤으로 이어집니다. 이 선순환을 깨뜨리는 수면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5번째 신호와 6번째 신호. 소화 불량과 피부 변화. 평생 위장이 튼튼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도 문제없이 먹었고 밤늦게 야식을 먹어도 괜찮았죠. 철모르는 위장이라며 농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그 자부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과식했나 싶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소량만 먹어도 답답함이 찾아왔고 위에서 산이 올라오는 듯한 타는 느낌도 생겼습니다. 밤에는 가슴이 쓰려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찾아온 위장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체중이 줄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당신 얼굴이 노란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피부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담낭에 문제가 있었고 담석이 담도를 부분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됐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화불량이 단순한 나이 들매 현상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5번째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다른 변화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오른쪽 종아리에 작은 갈색 반점이 생겼는데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인성 반점이려니 했지만 형태가 불규칙하고 색이 균일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피부과를 찾았고 다행히 초기 피부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평생 농사일로 햇빛 아래 있었던 제게 피부암은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할 위험이었는데 그동안 무심했죠. 소화불량과 피부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5번째와 6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속적인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 설사나 변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체중 감소나 피부색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점이나 반점, 기존 점의 크기나 색의 변화, 가려움이나 출혈이 있는 부위는 꼭 전문의에게 보여주세요. 수십 년간 태양 아래 살아온 우리 세대는 피부암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과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킵니다.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전에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 몸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한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소화불량과 피부 변화는 작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더 큰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저 감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7번째 신호,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 아, 또 안경을 어디다 뒀더라?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주전자를 올려놓고는 잊어버려 물이 다 말라버리기도 했고 약속 시간을 혼동하여 친구를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적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하지만 점점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어요. 문 밖에 나서면 무엇을 하러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은행에서 계좌번호를 떠올리지 못해 당황스러운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살폈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겨온 제게 책은 삶의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앞에서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평생을 사랑으로 보살펴온 손녀의 이름을 잊다니. 그날 밤 처음으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치매로 진행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 인지 훈련, 그리고 몇 가지 약물로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의사가 제 혈압약을 확인하더니 이것이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이었어요. 약을 바꾸고 나서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고 두뇌 활동을 늘리니 점차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지금은 매일 일기를 쓰고 퍼즐을 풀고 손녀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는 우리 몸이 보내는 7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약간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기억력 문제는 단순한 노화뿐 아니라 약물의 부작용, 비타민, B12 결핍, 갑상선 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성격이 변하거나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건강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과 건강을 잃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노화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질병이 그저 노화의 일부인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 몸이 보내는 건강경고 신호 7가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아씨드 물에 담가서 먹으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치는 시대,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게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